자, 오늘은 첼시가 놔주고 후회한 첼시를 나가서 잘된 선수 베스트 11입니다. 사실 첼시는 나가서 잘 안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첼시라는 팀 자체가 에이스를 잘 안 놔주려 그러고 로만 시대 때는 그게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좀 차면 그때 보내줘서 그래서 나가서 잘된 선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선수들을 뽑아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이 골키퍼 자리 시작부터 어렵네요. 사실 쿠르투아를 선정하기는 했지만 이 쿠르투아도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면 나가서 잘한 건 맞는데 첼시 시절 때도 잘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자원들 체으라든지 베고비치라든지 이런 자원들도 사실 첼시 있을 때가 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르투아는 레알 가서 더 잘 됐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첼시 시절 때도 준수한 선방이나 뭐 공중볼 경합이나 이렇게 좋은 모습들은 분명히 보여줬지만 레알 마드리드로 가서 세계 최고가 된 게 사실이거든요. 뭐 첼시 시절 때는 이렇게까지 잘 막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선방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나가는 모습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쿠르투아가 좀 더 욕먹는 이유가 이 다음에 오는 케파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좀 많이 부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쿠르투아가 좀 욕을 더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첼시를 나가서 잘된 골키퍼로는 쿠르투아를 뽑았습니다. 사실 아케는 센터백으로 넣는 게 맞는데 뭐 맨시티 가서도 왼쪽 풀백으로 활약을 많이 했으니까 왼쪽 풀백에는 아케를 넣겠습니다. 사실 아케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첼시는 센터백들의 키를 좀 받고 센터백 치고는 지금도 아케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게다가 성장세가 좀 더디다 보니까 첼시는 판매해버렸습니다. 이제 본머스를 거쳐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맨시티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야, 무슨 후보를 이렇게 좀 비싼 가격에 데리고 가나, 맨시티로 들어가니까 뭐 후보로 마무리하겠구나 했는데 요번 시즌 대성해버렸습니다. 물론 칸셀로와 워커 그리고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볼드무트까지 풀백 쪽에 문제가 좀 있기도 있었지만 이게 스톤스를 올린 패배 축구에서 3백으로 잘했거든요. 지금 트래블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맨시티의 후반기를 이끌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대기만 성형인 아케를 왼쪽 풀백에 넣습니다. 다음은 토몰인데요. 이렇게 되면 크리스텐센이 맞지 않나? 더 잘 됐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아직까지 간지 얼마 안 됐고 첼시 시절 때도 제법 기용도 많이 됐고 꽤 중용도 받았던 게 크리스텐센이기 때문에 토몰이를 넣겠습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첼시에서는 분명 잘 안 되고 나가서 잘 된 케이스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토모리는 실바, 리디거, 주마, 텐센드에게 밀려가지고 4에서 5옵션 정도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뭐 초반에 원더골을 넣기도 했고 그 무렵에 램파드의 아이들이 터지던 시기라서 이거 토모리도 센터백으로 하나 자리 잡나 했는데 이 작은 키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작다면 스토퍼로 나오는 아스필르쿠에타나 뭐 실바나 이런 자원처럼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란으로 임대를 갔는데 뭐 거기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결국에 정착했고 21-22 시즌에는 세리에 베스트 11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밀란에서 간혹 정신줄 놓는 수비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집중력만 유지가 된다면 정말 좋은 수비수라서 센터백의 한 자리는 토모리에게 줬습니다. 다음은 아니다 싶으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저는 마크 게이를 뽑았습니다. 사실 첼시에서는 그냥 주목을 못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거라고 해봐야 뭐 리그컵 잠깐, 그리고 리그 잠깐, FA컵 잠깐 이 정도인데요. 이제 암튼 첼시에서 자리 못 잡을 걸 확인하고 마크 게이는 바로 스완지 임대를 가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합류하는데요. 여기서 합류를 해서 좋은 활약을 해줍니다. 사실 크펠의 좀 모습이라고 하면 자하, 올리세, 에제 등 공격수들은 좀 화려한데 이 수비수는 조금 활약하는 빈도가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크 게이가 걸로 넘어가면서 주장단 4주장인데 여기에 올라갈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클럽들이 좀 원하기까지 하는 뭐 토트넘이라든지 아스날이라든지 몇몇 팀의 링크도 나기도 합니다. 발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커버 범위도 넓고 수비 복귀도 빠른 자원입니다. 태클하고 대인마크도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잉글랜드가 기대하는 그런 센터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풀백에 쿼드라도를 넣었는데 사실 첼시에선 윙어로 왔습니다. 피오렌티나에서 윙으로 너무 잘했고 이 유벤투스로 넘어가면서 윙백, 윙어 왔다 갔다 했고 결국엔 윙백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른쪽 윙백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실 이래도 되는 이유가 첼시에서는 윙백이 됐든 윙어가 됐든 센터백이 됐든 이게 뭐 상대팀 선수만 만났다 하면 날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이게 피오렌티나에서 화려한 발기술과 너무 좋은 득점력을 보고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PL에서 몸싸움을 견디질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유벤투스로 넘어가거든요. 물론 유벤투스 초반에 이적하고 초반에도 잘한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임대를 취소하려고 그러면 또 괜찮은 활약을 하고 그러다가 영입이 되는데요. 그래도 20-21 시즌에는 리그 도움 10개를 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해줍니다. 사실 유벤투스로 넘어가서도 엄청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첼시 시절을 생각해본다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티아고 멘데스인데요. 저도 이 선수가 활약했을 때, 첼시에서 활약했을 때는 못 봤지만 13-14 시즌에 링크가 나서 좀 알아봤던 선수기도 합니다. 사실 이분도 첼시 떠나서는 진짜 다사다난합니다. 이제 경쟁자가 뭐 애쉬양 뭐 이런 자원이다 보니까 0506 시즌에 리옹으로 떠나는데요. 이때 활약이 너무 좋으니까 무리뉴는 글을 보낸 걸 후회하기도 했고, 무리뉴 2기가 출범했던 13-14 시즌에는 복귀를 추진하기도 하지만 무산됩니다. 아무튼 첼시를 떠나서 리옹에서 굉장히 잘 됐는데요. 이제 맹활약을 통해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거듭이 나고, 이걸 힘을 받아서 유벤투스로 이적하는데 여기선 진짜 개망. 물론 최악의 유벤투스 생활을 끝내고 AT로 넘어가는데 또 여기서 뭐 괜찮게 활약해주면서 반등을 성공합니다. 사실 이 선수의 문제는 중요 포인트마다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발목이 잡힌 케이스인데요. 유벤투스 때는 첼시보다 좀 심하게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리옹이나 AT 때는 준수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데켈란 라이스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첼시에선 정말 잘 안되고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로는 최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1군에서 뛰질 못했는데요. 첼시 유스 출신으로 1군 데뷔도 못하고 유스에서 나가서 웨스트햄 유스로 들어간 자원입니다. 현재는 PL 명칭상부한 최고의 미드필더로 거듭났는데요. 최근에 펼쳐졌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봐도 그렇지만 중거리 슛도 때리고 전진도 하고 어쩔 땐 득점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빡투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원에서 못하는 역할이 없는 자원입니다. 이게 또 센터백 출신이다 보니까 수비력도 겸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스날행이 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왼쪽 윙에 살라를 집어넣습니다. 사실 살라도 오른쪽 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오른쪽에 나오는 자원이 또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살라는 또 정말 나가서 잘 된 케이스인데요. 첼시를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대했던 바젤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구단주였던 로만 눈에 쏙 들게 됐고 그 힘으로 첼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첼시에서 살라의 별명은 빠스였습니다. 줄여서 말하는 건데 빠른 쓰레기란 뜻이거든요. 속도는 겁나 빠른데 실속은 없다. 이래서 붙인 별명입니다. 결국 피오렌티나 임대를 가고 로마 임대를 가면서 로마에서 정착을 했고 여기서의 성장으로 리버풀에 입성하는데요. 이게 클럽의 손을 타기 시작하니까 살라는 갑자기 파라오 그 자체가 됐고 지금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끄는 주역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PL 득점왕까지 했으니까 말 다 했죠. 아무튼 윙어에는 살라를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케빈 데브라이너인데요. 성공한 걸로는 이게 제일 잘 된 케이스는 맞습니다. 뭐 첼시 1군 무대에 데뷔할 정도로 첼시가 밀던 뉴스기도 했고 데비세르 홍이 정말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제 당시에 오스카, 윌리안, 아자르 등 엄청난 이선들이 있었다 보니까 뉴스였던 케빈 데브라이너는 자연스럽게 밀렸고 볼프스부르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맨시티로 가서 만개를 하면서 현재 355경기 나와서 96골 152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스램제보다 낫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거든요. 더욱이 지금 EPL을 지배하고 있는 맨시티 왕조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보니까 이 첼시 팬들의 속은 좀 더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 유스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건데 중거리면 중거리, 연계면 연계, 득점, 어시스트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전체에 가까운 자원이라서 심하게 아쉬운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 로벤인데요. 이게 첼시에서는 실패라고 보기에는 활약도도 있고 찬반이 갈리겠지만 결국 부상이 잦다 보니까 레알로 넘어갔고 이 레알에서도 부상이 잦다 보니까 결국 잘 안 돼서 미넨으로 넘어갔는데 레바민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게 됩니다. 309경기를 나와서 144골 81도움이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는데요. 당시 리베리하고 더불어서 미넨의 양날개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측면부터 치고 들어오는 알고도 못 막는 루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로벤이 떠나고도 첼시는 아자르, 윌리안, 페드로 등 이선 걱정은 10년 동안 크게 없었기 때문에 로벤이 미넨에서 활약할 때 뭐 그렇게 아쉽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월클의 반열까지 올라갔던 자원이라서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로메루 루카쿠입니다. 얘는 워스트에서도 뽑았는데 자주 뵙네요. 이게 루카쿠는 첼시에서는 정말 잘 안 됐습니다. 루카쿠는 첼시 1기 시절부터 공격수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지 웨스트브롬하고 에버튼 임대를 가게 됩니다. 특히 에버튼에서는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적을 해서 에버튼에서 준수한 활약을 하고 맨유로 당시 무려 7,500만 파운드에 이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맨유에서는 부진도 많았고 지금 루카쿠가 하는 행동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르로 이적하게 됩니다. 늘 루카쿠 쓰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콘테와 만나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공격이면 공격, 포스트 플레이면 포스트 플레이, 정말 괴물 공격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밀라노의 왕이라고 자랑까지 했는데 못다 이룬 과업이 있다고 첼시로 돌아왔는데 이 문제는 과업은 달성
달성을 안 하고 엄청난 과오는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인테르를 임대를 갔는데 요번에 또 인테르를 결승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첼시에서만 잘 안 되는 자원인데요. 올해 부상도 있고 부진도 있어서 인테르가 안 사는 걸로 보이지만 제발 결승전을 잘 치러서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랜만에 낭만 충전 코너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코너는 아쉬운 것도 있지만 좀 나름대로의 뿌듯함도 있습니다. 그간 거쳐갔던 자원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첼시는 그간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 오고 나가고 남은 선수들도 잘했고 나간 선수들도 잘했는데요. 최근에 좋은 선수 없다, 첼시에 쓸 선수 없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이 판국에 첼시에는 이렇게 잘된 선수들도 있다 나가서, 그리고 이런 선수들과 경쟁해서 남은 선수들도 대단한 레전드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낭만 충전 코너는 계속 연재될 것이고요. 더 좋은 주제 이런 게 있다면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나저나 루카쿠 언제 팔리냐?